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요, 트랜서핑 개념과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하나의 기법이 소개되고 있어서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페이지 130페이지고요. 제목은 의도의 상징물입니다. 13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제 136페이지에 있는 무서운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까지 포함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연관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의도의 상징물, 의도, 그리고 상징물. 의도라는 것은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의도는 쉽게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욕망에서 의심은 빠지고 행동이 더해졌을 때 의도가 된다고 했어요. 욕망은 다른 말로 뭔가 바라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나친 기대나 또는 의심 이런 것들이 빠지고 행동이 더해져서 의도가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했을 때 의도라는 것은 나 짜장면 먹으러 간다. 이게 이제 의도라고 그랬죠. 반면에 의도가 아닌 욕망, 이제 부정적 의미에서 욕망은 짜장면 먹고 싶다. 이것을 욕망이라고 했어요.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그래서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의도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게 트랜서핑의 개념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를 선언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의도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는 가능태 공간에 우리가 원하는 특정 섹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중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현실로 나타난다. 끌어당겨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의도를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꾸준히 방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은 굉장히 의도라는 게 추상적이어서 막연하기 때문에 뭐 정확히 어떤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고 또 이중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현실에 이것이 물질로 내가 원하는 것이 현실에 창조되어서 나타나는 그 시간이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인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장 나타나질 않잖아요. 뭔가 내가 의도했다고 해서 당장 나타나질 않아요. 현실 생활 속에서는 가능해요. 내가 의도했어요. 짜장면 한 그릇이요. 의도해서 먹으러 가야지 하면 가서 먹으면 돼요. 주문하면 바로 나와요. 그러나 가능태 공간에 있는 섹터가 현실로 들어와서 이것이 나의 현실로 창조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 동안 꾸준히 흔들림 없이 사념을 지속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장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지속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멈추고 이루어지려고 하다가 멈추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지속하려면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기법이죠. 그게 뭐냐면 상징물을 사용하자 이거예요. 상징물. 물이잖아요. 물. 물건. 사물. 물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는 사념에 해당하는 것이고 가능태와 관계된 것이고 에너지 차원의 개념이라면은 상징물은 지금 내가 발딛고 있는 이 현실의 물질적 현실 차원에 관한 개념이에요. 이제 그걸 결합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이용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보이는 것을 수단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트랜서핑 시리즈 전자학에서 한번 언급된 적은 있어요. 이런 비슷한 개념들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책들에서 언급된 적은 있습니다만 이렇게 하나의 기법으로 소개된 건 여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 의도의 상징물을요, 다른 말로 이제 뭐 인형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면 이 상징물로 흔히 사용하는 것이 인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인형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게 주의의 사로잡힘 현상이라고 했잖아요. 이 의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념을 지속적으로 제가 방사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지속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주의에 사로잡힘 현상 때문에 그래요.
계속 주의가 분산되는 거예요. 주의 집중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붙잡아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징물을 사용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제 매일 실행하는 일종의 언어적 의식이다. 예, 여기서 의식은 리추얼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그 제의적인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의식이다. 언어는 뭐예요? 말과 글이죠. 그래서 말을 사용합니다. 예, 소리를 내서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상징물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일종의 말로 하는 심상화 기법 또는 슬라이드 기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심상화, 슬라이드 기법을 사용하는 그 기본 원리만 우리가 부합한다면 그것이 글이 되었던 말이 되었던 이미지 상상이 되었던 그림이 됐던 그것은 큰 차이가 없어요. 자기에게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법도요, 무조건 따라하기보다는요,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나한테 맞으면 하시면 되고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나한테 안 맞으면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예, 반드시 이것을 사용해야만 어떤 끌어당김이 된다. 이걸 사용해야만 의도의 선언이 가능하다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도움 없이, 상징물의 도움 없이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죠. 그런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이용하시라고 만들어진 기법이에요. 하나의 기법. 기법은 다른 말로 도구죠. 그래서 도구라는 것은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도의 상징물이라는 거, 이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요, 상징물을 선정해야 됩니다. 상징물이라는 거는 하나의 물질적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표적인 게 인형이라고 그랬죠. 대표적인 게 인형인데 꼭 인형이 아니어도 좋고요. 크기도 상관이 없고요. 기념품이어도 되고요. 여기서 책에서는 어떤 벙어리 장갑이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길 가다가 주운 이쁜 돌이 될 수도 있고, 네, 또는 누구에게 받은 선물 중에서 열쇠고리가 될 수도 있고 정해진 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가는 거, 친근한 것이 좋아요. 예, 부담스럽지 않은 거, 저항감이 느껴지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인형이니까 인형이라고 했는데 꼭 인형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상징물을 선정을 했으면 그 다음에 이 상징물에 의도와 사랑을 불어넣는 거예요. 일종의 세팅, 초기 세팅이죠. 초기 세팅. 초기 세팅은 이제 뭘 목적으로 하느냐, 이제 관계를 설정하는 거예요. 관계 설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의도 플러스 사랑, 애정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예요. 의도와 사랑을 불어 넣어라. 예, 이 대상물에. 뭘로요? 언어, 말로. 예.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될까요? 네, 먼저는 이제 간단한 인사. 네, 그 다음에 보살펴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보살펴주는 말. 그리고 이 대상물이, 상징물이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뭘로요? 말로. 네. 그럼 이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이것은 의도를 선언한다는 것은 이제 트랜서핑 하겠다는 얘기고, 그것은 현실을 끌어오겠다, 네, 이동하겠다, 창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원하는 것을 가져온다는 뜻이잖아요. 그것의 매개체이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 얘는 나로 하여금 안락지대, 컴포트 존이라고 하죠. 안락지대를 형성해 줍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프레일링 역할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상징물을 보살피고 사랑과 애정을 담뿍 주었더니 이 상징물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의도했던 것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프레일링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의도의 송신기라고 할 수 있죠. 내 의도를 얘를 통해서 방사하니까 의도의 송신기 역할을 하는 거죠. 동시에 수신기 역할을 하는 거죠. 주고받고 주고받고. 그러니까 일종의 전화선 또는 핫라인이 연결됐다. 가능태 공간을 향한 핫라인 또는 송수신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다면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이제 뭐 저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거는 제 적성에 맞진 않아요. 잘 하진 않는데 그래도 저도 끊임없이 실험 적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요거를 이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디즈니에서 나온, 이게 뭐죠?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안 봐서 어디에 나오는 캐릭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마음에 듭니다. 뭐 지휘자 복장 같기도 하고 어떤 왕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대상물을 하나 선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친근하고. 네. 그래서 요거를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이 책에 나온 내용은 이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요? 네, 좋은 아침이야 또는 뭐 잘 자,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름을 부를 수도 있겠죠? 좋은 아침이야 나의 인형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보살피고 있어. 그리고 너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문장에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거죠. 인사를 하는 거죠. 네, 인사, 돌봐주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그리고, 네, 나의 인형아, 또는 뭐, 애칭을 불러주고요. 그리고, 나는 너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어. 네, 보살펴주는, 말을 하는 거죠. 프레일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역할을 부여하는 거죠. 너는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지. 예, 그러니까 뭐, 너는 내, 의도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역할을 할 거야. 너는, 송수신기 역할을 할 거야. 너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뜻하는 것, 목표로 하는 것을 끌어오는데 매개체가 될 거야. 그렇게 도와줄 거야. 그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얘기를. 근데 이게 이제 어색하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도 사실은 뭐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인형놀이 어릴 때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이러한 세팅이 끝났으면 이건 이제 매일 반복해 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네, 꼭 아침 저녁이 아니고 수시로 해도 좋은데 꾸준히 하란 뜻입니다. 어쨌든 꾸준히 이렇게 보살펴 주는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을 부여하는 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의도의 선언이죠. 네,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본론. 이 매개체를 통해서 의도를 이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와 관련된 그 의도를 말을 하면 돼요. 네. 특징은 뭐냐? 의도의 선언을 할 때는 간결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이어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언하듯이 하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부탁하는 말 또는 설명하는 말, 뭐 아니면 막 기도할 때 막 간구하는 그런 말,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선 이렇게 예가 나와 있어요. 나의 세계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보살피고 있어. 나는 운명의 상대를 만날 것이고 또는 운명의 상대가 나를 찾을 것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것이고 내가 맡은 프로젝트를 눈부신 성공으로 이끌 것이며 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열리고 나의 목표를 찾을 것이고 불가능한 일도 해낼 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기는 여러 가지 목표 진술문이 한데 모아서 진술이 돼 있는데 사실 실제로 진행을 하실 때는 이 상징물 하나에 한 번에 하나의 목표만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간결한 거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하시면 안 되고 하나만 정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진술한 문장에 따르면 하나만 정하면 뭐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내 집을 갖게 될 거야. 그러면은 나는 내 집을 갖게 될 가능성이 날마다 커지고 있다. 예, 그래서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 되면 안 돼요. 예, 언젠가 나는 나의 집을 갖게 되겠지, 됐으면 좋겠어, 되게 해줄래? 뭐 이런 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짜장면 비율 자꾸 하잖아요. 네, 나 짜장면 먹으러 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에게 멋진 집이 다가오고 있어. 나는 멋진 집을 갖기로 결정했어. 선택했어. 그래서, 뭐, 끝에 문장을 뭐뭐뭐 하기로 나는 선택한다. 예, 또는 뭐뭐뭐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무엇을 끌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네,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얘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죠. 이제 들려주는 거예요. 얘가 이루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얘가 얘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짧고 강하게 집중적으로 선명하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의도는 행동에 포함된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한 집에 대한 의도를 선언했다면 당연히 그러한 집을 사기 위한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접하면서 그러한 내가 심상화하는 것과 현재의 활동이 연결이 돼야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뭐 어려울 건 없어요. 그죠? 어려울 건 없어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은 현재형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진술을 하시고요. 이 상징물 하나에 한 가지 의도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의 의도가 실현되고 나면 이 상징물을 사용해서 또 다른 의도를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하나씩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이 끝나면 또 하시면 돼요. 계속 이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은 이도 저도 아닌 게 되거든요. 이 목적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중거울에 나의 사념체를 계속 방사해서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목표인데, 꾸준히 한다는 것은 동시에 집중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거든요. 수시로 매일 그러한 의도가 바뀌고 그리고 다양한 의도가 집어넣어지면은 산만해진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씩. 마치 왜 옛날 바람돌이라는 만화 보면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매일 하루에 한 가지 선물밖에 안 줘, 바람돌이가. 그래서 빨리 다음 날이 되기를 기다리게 되죠. 그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청하지 말고 의도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뉘앙스로 하시면 되냐면 일종의 의도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놀이. 그러니까 인형놀이 얘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때 인형놀이 하신 분들 있죠? 그 느낌인 겁니다. 이게 어떤 무슨 추앙해야 될 상징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상화 또는 우상화 이런 것을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쪽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부적이 아닙니다. 이게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의 매개체를 사용해서 나는 의도의 놀이를 하기 위한 거죠. 그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어떤 무슨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현실을 변환시키고 창조하는데 끌어당김을 이루어내는데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냐, 어떤 원리에 따라 그렇게 되는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의도를 구체적인 매개체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종의 의도의 고리 역할을 한다. 고리. 연결고리란 뜻이죠.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무엇과 무엇의 연결고리예요? 자, 여기에 현실에 내가 있고, 여기에 가능태, 공간에 무수한 가능태가 존재하고, 무한대로. 그리고 이것은 현실. 시간과 공간과 몸이라는 제한 상황이 있죠. 이 두 곳을 연결해주는 이제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매개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쪽 세계에서 이것은 하나의, 작은 캐릭터 인형이죠. 그런데 저쪽 세계에 알 수 없는 어떠한 가능태 공간의 세상에서는, 또 다른 우주에서는 이러한 물질이 하나의 인공물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책에서는. 그러니까 뭐 역사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뭐 볼 수 없었던 어떤 특이한 그러한 사물, 현상, 물체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가능태 공간에서는. 그것을 누가 발견해요? 그러한 공간에 사는 어떤 생명체들이 발견을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발견하냐? 내가 지속적으로 이 매개체를 통해서 사념을 방사해서 의도를 방사했을 때, 주입했을 때 특정 어떤 공간에서 이것이 특정한 인공물의 형태로 특이한 물체로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발견하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마치 꽃이 피어나듯이.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 향기가 나면은 벌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나비들이 날아오는 것처럼 그러한 생명체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 매개체를 이렇게 꽃피게 하고 향이 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사랑과 의도. 예, 의도와 사랑, 예, 애정. 이거를 심어주는 게 이 꽃을 피게 하고 향기를 바라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개차가 양쪽에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내 쪽에서는 하나의 캐릭터 인형이지만 여기에 의도와 애정을 부여했을 때 저쪽 세계의 어딘가에서는 알 수 없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특이한 그러한 형태의 어떤 물체로 형성돼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들의 눈에 띄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의 관심을 갖게 만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네. 자, 이거 무슨 소설 같은 내용이죠? 네, 판타지 소설 같은 내용인데 어쨌든 믿거나 말거나 바딤의 이야기입니다. 일단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펜듈럼이 아니다 얘기를 해요. 에너지 세계에 존재하는 또는 이제 기적인 기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이러한 인공물의 향을 맡고 다가온다는 겁니다. 다가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의도를 계속 보내잖아요. 특정한 목표를. 네, 그러면 이 꽃에 특정한 메시지가 이제 퍼져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한 생명체들이 그것을 받아서 여기저기 퍼나른다는 얘기죠. 네, 마치 민들레울씨가 퍼져 나가듯이 계속 그것을 씨앗을 퍼나른다는 겁니다. 이 공간에, 가능태 공간에. 그래서 쉽게 그러한 의도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일종의 도움을. 네, 그러한 원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재밌죠, 일단. 네, 재밌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대봐라 이러면 이제 할 말은 없습니다. 저도. 자, 이런 원리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상징물, 이건 일종의 표상입니다. 표상.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냈으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상징하는 물건이지 이 물건 자체에 영험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런 물건 자체를 숭배하지는 말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도 길을 잃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닙니다. 139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거기에 불만 섞인 그런 이제 독자의 글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제 결국 바딤 네가 얘기하는 것도 샤머니즘 같은 거랑 다를 게 없네. 이런 이제 얘기하는 글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딤이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좀 읽어 드릴게요. 먼저 13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의도의 상징물 기법에는 어떤 새로운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물론 우상숭배자들이나 마법사들, 아이들도 이런 식의 기법들을 사용한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들이 사용하는 기법들과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이 기법은 그 본질적인 특성이 다르다. 그 차이점은 쉽게 말해 이런 것이다. 마법사들은 상징물에 의도를 불어넣어 그것을 부적과 같은 힘의 상징물로 변화시킨다. 그들의 의도는 아주 효과적으로 실현된다. 우상 숭배자들이 가지는 것은 의도라기보다는 요청, 기도, 믿음, 희망, 숭배, 경외심에 가깝다. 분명한 것은 믿음과 경외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법들은 효력이 훨씬 약하다는 것이다. 반면에 아이들에게는 믿음도 의도도 없지만 그 대신에 애정이 있다. 아이들은 곰인형과 장난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않고 그저 애정을 준다. 의도의 상징물 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 힘이 다 사용된다. 의도와 사랑 말이다. 네, 이게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의도의 상징물과 관련해서 의도와 사랑. 네, 이 두 가지. 지금 읽은 내용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보세요. 마법사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이제 그들도 이런 상징물을 사용한다 이러죠. 부두교에서도 막 이렇게 바늘로 찌르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도 의도가 들어갔을 때 실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약한 거라고 얘기를 하죠. 오히려 강력한 게 뭐라고요?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노는 그 의도, 그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애정, 의도와 사랑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심각한 거 이런 게 없어요. 경외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마냥 좋은 거예요.
예, 친근한 거예요. 그래서 소통하는 거예요. 바로 그 힘입니다. 그 뉘앙스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결코 어떤 상징물을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숭배의 대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 길을 잃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적을 만드는 분들이 아니에요. 부적을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 부적조차도 네, 여러분들 그러한 의도를 집어넣어서 사용한 것조차도 때로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100만 원 주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이 원리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것에 돈을 쓰거나 쓸데없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크리스탈 힐링 제품들이 있죠. 네, 저는 팔찌로 만들어진 걸 이제 좀 사용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원석에 따라서 어떤 효능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뭐 재물을 얻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이제 그런 원석들을 이제 액세서리 형태로 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네,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보다 훨씬 강력한 게 바로 이 의도의 상징물 기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데 기대를 갖고 마음을 품고 중요성 부여하면서 돈 내고 하시기보다 네, 집에 있는 네, 이런 소품, 작은 인형들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세상을 단단하게 구축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부작용 없이. 네. 근데 여러분들이 뭐 부적을 사거나 뭐 어떤 뭐 상징물을 사거나 이렇게 하면은 네, 그게 도움이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일종의 의지처, 의존적 관계를 만드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의존적 관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거울 제조공이라는 사람과 의존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펜듈럼에 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현실 지배자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된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기법이 바로 의도의 상징 사용하는 거, 인형 기법이라는 말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이건 그냥 우리의 놀잇감이라니까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소중한 친구들, 이 친구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파트라는, 타프티 거꾸로 한 책이잖아요. 타프티 다음 버전이죠. 이파트라는 그 소설과 같은 책을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친구들이.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네, 굳이 뭐 돈 낭비, 에너지 낭비 할 필요 없이 훨씬 더 즐겁고 부담 없이, 위험 부담 없이 또 강력한 효과를 보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고 또 적성에 맞으시는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린아이처럼 하셔야 돼요. 어린아이는 사랑을 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너무 좋거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네. 그리고 의도를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걔네들은 이걸 그냥 순간 의도를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현실화 시켜버리죠. 제가 장난감 되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릴 때 장난감 가지고 놀면 의도와 사랑 이게 순식간에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가늑태 공간에 들어가서 노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네. 다만 저는 이제 인형을 많이 다루면서 놀진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인형과 대화하는 거 약간 좀 낯선 건 사실이에요. 네, 그리고 어릴 때 또 인형 때문에 약간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경험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화에 왜 척키 있잖아요. 척키의 인형 이런 거. 거의 그 느낌처럼 제가 두려움에 오랫동안 떨었던 사연이 좀 있거든요. 집에 있는 어떤 인형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사실은 인형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기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장난감의 형태로서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형태로서의 접근은 굉장히 저는 즐겁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인형이라기보다는 장난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렇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인형이든 어떤 대상물, 상징물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영혼의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만큼 한면으로는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제가 경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의도와 사념이 들어갔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나쁜 의도, 나쁜 욕망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도구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물을 이용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맑아야 돼요. 맑게 하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딱 그 마음이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안 좋은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꺼림칙하다 그러면 아예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천진난만하게 꿈과 모험과 상상을 여러분 펼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할 때 또 말을 하잖아요. 말. 그래서 언어, 말. 사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죠. 의도라는 것도 보이지 않죠. 근데 말은 들리는 생각입니다. 글은 보이는 생각이죠. 그래서 말이 생각의 흐름을 규정하죠. 글도 생각을 규정하죠. 그래서 선명하거나 강한 의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는 이런 의도가 담긴 언어, 말과 글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도의 상징물 기법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도구이고 수단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절대 이 자체를 숭배하고 추앙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어떤 상징물을 거기에 고개 조아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현실의 지배자 위치가 되진 못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네, 거기에 의존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얼마든지 이념으로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저도 이거를 이게 숭배할 수 있는 걸로 만들면 막, 네? 가치가 올라가고 이런 거 팔고 할 수 있겠죠. 사람들 여기 막 와가지고, 예? 고개 조아리고 울고 막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펜듈럼이란 말입니다. 예. 왜 그러십니까? 그건 트랜서핑이 아니죠. 우리는 친구예요. 이거는 내 친구. 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수단입니다. 도구입니다. 필요 없을 때는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되는 거예요. 다만 소중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 그래야 이렇게 가능태 공간에 인공물로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힘의 상징물, 힘의 대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너무 집착하거나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의도의 선언이 익숙해지시고 잘 된다. 그러면은 이런 도구는 이제 없어도 돼요. 예, 직거래 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직거래, 다이렉트로. 예. 그럼 이제 고맙다 하고 얘는 이제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핵심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도와 사랑의 에너지를 꾸준히 부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적인 대상에 의도와 사랑의 에너지가 더해지면 가능태 공간에 향기가 날린다. 꽃이 핀다. 매력을 발산한다. 이것을 이제 책에서는 힘의 대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힘의 대상. 그래서 기적인 생명체들에게 나타난다. 에너지 세상의 존재들에게 이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들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의 의도를 만방에 퍼뜨리기 시작한다. 알아서 소문내주는 거예요. 알아서 씨앗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도가 실현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죠.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